어머, 이게 뭐야? 수표가 5천만 원? 평생 이런 돈은 처음 봐. 손이 떨려. 어떡하지? 어떡하지? 5천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주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5세의 박영순 할머니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셨습니다. 낡은 손수레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동네 골목을 깨우는 시간이었죠. 폐지를 주우며 하루를 시작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남편을 갑작스럽게 여의고 작은 식당을 하다가 코로나로 문을 닫은 후부터였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람들은 대부분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늘 인사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게 할머니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빴고 전화도 점점 뜸해졌죠. 명절에나 한 번씩 통화할까 말까 했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벌이는 많아야 10,000원 정도였습니다. 폐지 한 근에 80원. 좋은 날엔 골판지를 많이 주워서 15근 정도 모았고 나쁜 날엔 7근도 안 됐어요. 그렇게 벌어서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서 사셨습니다. 밥은 하루 2끼, 저녁은 대충 라면으로 때우고 점심은 복지관에서 나오는 무료급식으로 버텼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절대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셨어요. 폐지를 주울 때도 꼭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버리시는 거 맞죠? 길에 떨어진 1,000원짜리 지폐도 파출소에 가져다 드렸어요. 경찰관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나중엔 할머니를 보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박 할머니, 또 오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의 돈 한 푼이라도 그냥 가지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날도 비가 내리는 새벽이었습니다. 우산이 없어서 비닐봉지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손수레를 끌었어요. 11월 초의 비는 차가웠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에 할머니는 계속 기침을 했죠. 버스 정류장 옆 쓰레기 봉투 더미 앞에 섰습니다. 평소처럼 골판지를 찾으려고 봉투들을 뒤지는데 구석에 젖은 갈색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쓰레기 봉투들과 달리 너무 얇고 가벼웠거든요. 그런데 은행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안에는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안경을 꺼내 썼어요. 흐릿한 시력으로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5천만 원. 수표가 5천만 원? 평생 이런 돈은 처음 봐. 할머니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수표에 떨어질까봐 재빨리 봉투를 옷 안에 넣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리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아무도 없었어요. CCTV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이 돈을 가지고 가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젖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돈이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머릿속으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월세 30만 원씩 내도 10년은 거뜬했어요. 아니, 좀 더 싼 방으로 옮기면 15년도 가능했습니다. 병원도 갈 수 있었어요. 작년부터 아픈 무릎, 자주 아픈 이 검사받아야 하는 위장 다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손 벌리지 않아도 됐어요. 명절 때마다 용돈 받는 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큰아들은 대출 갚느라 힘들어하고 작은 딸은 애 키우느라 빠듯한데 오히려 할머니가 용돈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 돈으로. 하지만 다음 순간 수표에 적힌 회사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성산업.
수표 뒷면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부동산 계약금 11월 3일 오전 9시까지 필수. 오늘이 11월 3일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이 돈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계약이 깨지면 위약금도 물어야 하고 신용도 잃게 될 겁니다. 어쩌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 사람도 나처럼 힘들겠지. 할머니는 30년 전 자신이 식당을 열 때를 떠올렸습니다. 전세금 빼서 만든 작은 식당이었어요. 개업 첫날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을 때의 그 막막함. 월세 내지 못해 밤새 울던 날들. 결국 문 닫을 때의 그 절망감. 내가 이 돈을 가지면 누군가는 그때의 나처럼 될 거야. 비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일어섰어요. 결심했습니다. 이거 찾아줘야 해.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경찰서? 은행? 수표에 적힌 회사? 새벽이라 다 문 닫았습니다. 할머니는 수표를 비닐봉지에 여러 번 싸서 옷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손수레를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방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정말 가지면 안 되는 걸까? 유혹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누가 알아? 그냥 현금으로 바꿔서 조금씩 쓰면 되잖아.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번 한 번쯤은.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남편 영정 앞에서 부끄러워.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보며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아침 9시가 되자마자 할머니는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또 맞으며 걸었어요. 30분을 걸어서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자 할머니는 창구로 갔습니다. 저기 이 수표 누가 잃어버렸는진 모르지만 찾아줘야 할 것 같아서요. 젖은 옷차림에 손수레를 끌고 온 할머니를 보며 직원은 놀란 눈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비닐봉지를 풀고 수표를 꺼냈어요. 5천만 원. 직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 창구 직원들도 다 쳐다봤어요. 할머니, 이거 어디서 주우셨어요? 버스 정류장 쓰레기 봉투 옆에 있더라고요. 비에 젖어 있길래. 직원은 황급히 지점장을 불렀습니다. 지점장이 나와서 수표를 확인했어요. 이건 대성산업 김 대표님 거네요. 어제 저녁에 급하게 발급해 드렸는데. 지점장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당장 은행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수표 찾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진짜요. 지금 바로 갑니다. 10분 후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수표가 정말 있습니까? 지점장이 수표를 보여주자 남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다. 남자는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40대 남자가 은행 한복판에서 우는 모습을 본 직원들도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어제 밤부터 미칠 것 같았습니다. 집도 못 들어가고 밤새 그 정류장 주변을 몇십 바퀴 돌았어요. 쓰레기 봉투 다 뒤졌는데 없더라고요. 청소차가 가져간 줄 알고 오늘 아침 9시까지 부동산 계약금 내야 하는데 회사 전 재산이 이 돈이었는데. 남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께서 찾아주신 겁니까? 네, 그냥 찾아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남자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희 회사 직원 20명이 다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어요. 일어나세요. 사람 사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남자는 일어나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사례를 꼭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은 현금이 없는데. 아니에요. 됐어요.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연락처라도 주세요.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난처해했지만 남자의 간절한 눈빛에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일을 잊고 다시 폐지를 주우며 살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 대성산업 김민수입니다. 그때 수표 찾아주신. 아, 네. 기억나요. 할머니,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꼭 뵙고 싶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김민수 대표를 만났습니다. 대표는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할머니, 그동안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보답이 뭘까 하고요. 아이고, 괜찮다니까요. 아닙니다. 저는 꼭 보답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대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회사에 청소관리직 자리가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 5일 근무이고요. 월급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월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대보험 다 들어드리고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요? 새벽에 폐지 주우시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안전하고요. 할머니 같은 분이라면 저희 회사에서 꼭 모시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65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새벽에 손수레 끄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박영순 할머니는 새벽에 손수레를 내려놓고 회사 복도에서 밀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할머니는 새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깨끗한 옷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나 다시 사람 구실하게 됐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대표가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박 여사님, 환영합니다.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3층 건물의 각 층을 청소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화장실, 복도, 사무실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습니다. 20대, 30대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쭈뼛쭈뼛했죠. 직원들도 할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먼저 인사를 건넸지만 대부분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어떤 직원은 할머니를 청소 아줌마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휴지통을 비우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오랫동안 폐지를 주우며 익힌 눈썰미가 여기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이건 재활용이네, 이건 일반 쓰레기고. 할머니는 분리수거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다른 청소업체에서 대충 섞어서 버릴 때도 할머니는 하나하나 분류했어요. 어느 날 한 직원이 급하게 뛰어가다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할머니가 주워서 전해주려 했는데 직원은 그냥 가버렸어요. 할머니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중요해 보이는데. 책상 위에 올려놓으려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 자리에 이미 같은 서류가 있었어요. 그럼 아까 떨어뜨린 건 뭐지? 자세히 보니 날짜가 달랐습니다. 떨어뜨린 서류는 지난달 거였고 책상 위 서류는 이번 달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두 서류를 비교해 봤습니다. 숫자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수학을 잘 몰랐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지난달엔 5천만 원이었던 금액이 이번 달엔 3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왜 줄었지? 할머니는 그 서류를 대표에게 가져갔습니다. 대표님, 이거 복도에 떨어져 있던 건데
혹시 중요한 건 아닌지 싶어서요. 대표가 서류를 받아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왔죠? 김 과장님이 떨어뜨리신 것 같던데요. 대표는 즉시 회계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시작됐어요. 알고 보니 그 직원이 몇 달 동안 회사 돈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발견되지 않았는데 할머니가 우연히 찾아낸 거였어요. 대표는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박 여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대로 계속됐으면 1년에 수천만 원씩 손해를 봤을 겁니다. 아이고, 제가 뭘 그리. 아닙니다. 여사님이 꼼꼼하게 살펴주신 덕분입니다. 그날 이후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단순한 청소 아줌마가 아니라 회사를 지키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박 여사님, 커피 한 잔 하세요. 고맙습니다. 점심시간엔 젊은 직원들이 할머니 옆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할머니는 직원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인생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직원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65년을 산 사람의 이야기에는 무게가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대표는 다시 할머니를 불렀어요. 박 여사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청소 총괄 관리자로 승진하시는 건 어떨까요? 저를요? 네. 지금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 다른 회사들도 청소가 필요합니다. 여사님이 총괄해서 관리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물론 월급도 올려드리고요. 할머니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65세의 승진이라니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여사님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청소 총괄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층의 청소 인력 5명을 관리하고 청소 계획을 짜고 업무를 분배하는 일을 맡았어요.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다른 청소원들 중에는 할머니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정직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힘든 일은 자신이 먼저 했고 칭찬할 일이 있으면 아낌없이 칭찬했어요. 김 언니, 오늘 화장실 정말 깨끗하던데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이고, 별거 아닌데. 아니에요. 다들 배워야 해요. 할머니는 자신이 배운 것을 모두 나눴습니다. 효율적으로 청소하는 법, 분리수거 잘하는 법, 청소도구 관리하는 법. 할머니의 팀은 건물에서 가장 일 잘하는 팀으로 소문났어요. 연말이 되었습니다. 회사 송년회 날 대표는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올해 우리 회사에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박영순 여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할머니는 당황하며 앞으로 나갔어요. 직원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박 여사님은 올해 초 5천만 원짜리 수표를 주어 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분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여사님은 회사에 오신 후에도 횡령을 막아주셨고 청소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사님을 우리 회사 명예 직원으로 임명하고 특별 보너스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울먹였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인정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퇴근길 할머니는 오랜만에 버스 정류장 앞에 섰습니다. 3년 전 그 수표를 주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내가 주운 건 돈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용기였구나.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날 은행에서 받은 습득물 접수증이 아직도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종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는 누군가가 알아봐 주는구나. 새 월급 통장에는 처음 보는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손수레를 끌지 않아도 됐어요. 따뜻한 집에서 잘 수 있고 병원도 갈 수 있고 자식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에 가면 안녕하세요, 박 여사님 하고 인사하는 직원들의 밝은 얼굴이었어요. 점심시간에 함께 밥 먹으며 웃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었어요. 할머니는 손수레를 끌던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다시 사람답게 살게 해주셔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예전엔 라면만 사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신선한 고기, 채소, 과일을 골랐어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 때 떨리지 않았습니다. 32,000원입니다. 네. 예전엔 3,000원도 아까워했는데 이제는 먹고 싶은 걸 살 수 있었어요. 방에 돌아와 짐을 풀며 할머니는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써온 일기장이었어요. 펜을 들고 오늘의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명예 직원이 되었다. 65살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준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다. 그날 그 봉투를 주었을 때 손이 떨렸던 기억이 난다. 5천만 원. 평생 처음 보는 돈이었다. 그 돈을 가질 수도 있었다.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가지지 않았다. 그게 나였다. 그게 박영순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았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명절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들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어요. 아니야, 좋은 일이야. 명절에 다들 집에 와라. 엄마가 밥 차려줄게. 엄마, 괜찮으세요? 힘드신데. 힘들지 않아. 이제 엄마 일자리 생겼어. 제대로 된 회사에 다니고 있단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정말요? 어떻게? 할머니는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5천만 원짜리 수표를 주운 이야기, 돌려준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삶을 얻은 이야기를요. 그래서 명절 때 오면 엄마가 용돈도 줄 거야. 이제 너희들 돈 안 받아도 돼. 아들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제대로 못 챙겨드려서. 아니야. 너희들 다 바빴잖아. 이제 엄마도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 명절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식들이 모두 모였어요. 큰아들, 작은딸, 손주들까지. 할머니는 정성껏 음식을 차렸습니다. 할머니 대단하시다. 손주들이 할머니를 껴안았어요.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며 말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정직은 언젠가 빛을 보는 법이야. 식사를 하며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유혹 안 느끼셨어요? 5천만 원이면.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유혹 느꼈지. 한참을 고민했어. 하지만 내 아버지 생각이 났어.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뭐였는지 아니? 모르겠는데요. 남의 것 탐내지 말고 내 것 지키며 살라고 하셨어. 그 돈은 내 것이 아니었어. 그래서 돌려준 거야. 그게 다야. 작은 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엄마 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할머니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다. 아들이 내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했다. 딸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이 모든 게 그날의 선택 때문이었다. 5천만 원을 포기한 대신 나는 더 큰 것을 얻었다. 존중, 사랑, 그리고 자존심. 1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어요. 청소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고 다른 건물에서도 할머니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러 왔습니다. 대표는 할머니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그때 수표 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저도 우리 회사도 없었을 거예요. 대표님도 저한테 새로운 삶을 주셨잖아요. 아니에요. 여사님이 스스로 만드신 거예요. 정직하셨기 때문에, 성실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거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1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죠. 2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67세가 되었어요. 회사는 더 커졌고 시니어 고용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 모범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다시 그 버스 정류장 앞에 섰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우산을 펼치고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 내가 만약 그 돈을 가졌다면 어땠을까? 잠시 상상해 봤습니다. 5천만 원을 가지고 작은 방에서 숨어 지냈을 거예요.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눈치 보며 불안하게 살았겠죠. 돈은 금방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손수레를 끌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고 사람들과 웃으며 일하고 존중받으며 살았어요. 지갑에는 월급이 들어왔고 마음은 편했습니다. 돈을 버린 게 아니었어. 돈보다 더 큰 걸 얻은 거였어. 할머니는 지갑에서 오래된 습득물 접수증을 꺼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어요. 종이는 낡고 구겨져 있었지만 할머니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날의 선택, 그날의 떨림, 그날의 결심,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박영순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접수증을 다시 지갑에 넣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사로 가는 길이었어요. 오늘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새로 들어온 시니어 직원들을 교육해야 했고 청소 계획도 짜야 했죠. 비를 맞으며 걷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2년 전 손수레를 끌며 고개를 숙이고 걷던 그때와는 달랐어요. 이제는 고개를 들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며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신문에 나왔던 정직한 할머니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반겼습니다. 박 여사님,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 너희들도 좋은 아침. 할머니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2년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나 잘 살고 있어. 정말 잘 살고 있어. 그날 저녁 할머니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이 일기를 마친다. 2년 전 나는 폐지를 줍던 65세 할머니였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는 청소 총괄 관리자이고 시니어들의 멘토이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날 5천만 원을 포기한 것은 포기가 아니었다. 선택이었다. 정직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제 나는 안다. 정직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정직은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것을,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박영순, 67세. 오늘도 당당하게 살았다. 정직은 보상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손해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진심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박영순 할머니는 5천만 원짜리 수표를 주었지만 진짜로 얻은 것은 존중이었고 새로운 삶이었고 두 번째 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직하게 살아서 얻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당당하게 사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